5809거 광장. 소설 광장은 장편 소설이므로 전체를 읽지 않고는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학습에 앞서 작품을 읽어보시기 권장하며 여의치 않다면 줄거리를 꼭 파악하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개관입니다. 시대 사회적 상황은 한국전쟁 전후를 아우르는 남북의 이념 대립 상황입니다. 작품의 시대 사회적 배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반영론적 감상 방법을 적용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품의 감상 방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작품을 작품 자체로만 이해하는 내재론, 작가의 사상이나 가치관 및 세계관이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작가론, 작품의 진정한 의미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과 이해를 통해 결정된다는 수용론, 시대사회적 상황 반영을 중심으로 작품을 이해해야 한다는 반영론이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총체론적 관점도 존재합니다. 작품의 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크게 이념 갈등, 사랑과 구원의 문제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갈래는 현대소설이며 사회소설, 분단소설, 실존주의 소설입니다. 실존주의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 사회, 상황과 분리된 인간 존재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입니다. 실존주의의 대표자 중 하나인 까무이는 세상은 부조리하지만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회피이고 부조리에 대한 동의이므로 우리는 부조리를 의식함으로써 반항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생각해보면 왜 죽음을 선택한 주인공 명준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의 성격은 회상적입니다. 회상, 즉 과거를 떠올린다는 말은 생각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장은 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관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서 보았던 것처럼 관념적인 성격의 소설은 의식의 흐름 기법을 다소간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의식의 흐름이 어디에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하여 주인공을 철학자로 설정했을 정도로 작품이 철학적으로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만 의역이 있으므로 작가의 의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명준은 아버지의 월북으로 인해 사상 문제로 곤란을 겪습니다. 또한 남한 사회의 문제점들을 보며 남한 사회를 밀실이라고 비판합니다. 밀실은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 대신 개인적인 욕망과 자유만 추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찾아 월북한 명준은 아버지의 부르주아적 삶과 북한의 문제점들을 보며 북한 사회를 광장이라고 비판합니다. 광장은 개인의 자유나 욕구 대신에 사회적 가치만 추구되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에서 명준은 은혜를 만나 사랑하고 헤어집니다. 한국 전쟁 중 낙동강 전선의 장교로 참전하여 은혜를 다시 만나지만 전투에 패배하며 은혜와 뱃속의 아이를 모두 잃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와 포로 송환위원회를 거쳐 중립국으로 가던 중 두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갈매기들을 보며 바다로 뛰어들어 사라집니다. 본문입니다. 북측 장교는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북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교과서 부분에서는 비언어적 표현이 여럿 나오는데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나 의도를 잘 이해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명준이나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짝 내밀며 말하는 북한 장교, 증오에 찬 눈초리로 노려보는 행위 등이 모두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북측 장교는 자료와 같이 세 가지 근거를 들며 명준을 설득하지만 명준은 중립국만을 말할 뿐입니다. 북측 천막에서 중요한 내용은 명준에게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명준 개인의 상황을 민족적 상황으로 확장해보면
우리 민족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민족의 주체적 선택이 아닌 외적 강요에 의한 선택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명준의 중립국 선언은 외부의 선택 강요에 대한 거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 내용 일부를 보겠습니다.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이 말을 통해 다음 내용은 명준이 머릿속으로 그려본 내용이 서술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나직이 말할 것이다.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볼 것이다. 미군은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라는 부분을 보면 미래형 어미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여기까지의 내용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상 속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서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을 서술하는 것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명준을 그라는 3인칭 대명사로 부르는 서술자를 보면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는 인물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 수 있으므로 초점을 특정 인물에게 맞춰 인물의 생각이 흘러가는 것을 서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3인칭 시점에서도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측 천막에 대한 상상 속 내용입니다. 남측 장교는 서울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친밀감을 형성하며 조국의 자유, 사회적 책임, 개인적 조력을 제시하며 명준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남한의 속성에 가까운 설득은 개인적 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한을 밀실이라고 했을 때 그 핵심 속성은 개인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측 장교는 제 나라보다 나은 곳이 어디 있겠나며 남한의 과도기적 모순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종기가 났다고 제 몸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도 합니다. 여기서 제 몸은 제 나라를, 종기는 과도기적 모순을 비유하는 소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하여 북측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비언어적 표현의 의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측 천막을 나온 명준은 철학적인 생각을 이어갑니다. 여기서는 내용과 함께 상징적 소재들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소 어렵기 때문에 한 문장씩 풀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다면 소재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념을 준다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현실적으로 한 사발의 물을 마실 수 있을 뿐입니다. 바다를 준다는 말도 가진다는 생각도 황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념과 현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념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세상에서 뒤처진 가난한 땅 한반도에서 자란 지식인의 슬픈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마술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지식인들은 이념을 현실로 바꿔준다는 마술사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마술사들은 이념의 현실화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권력을 얻기 위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지식인들은 이념을 현실화시켜준다는 마술사들의 말을 믿고 마술사들의 권력을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식인들이 이상하다는 눈치를 채고 권력이 있는 곳을 돌아보았을 때 마술사들이 이미 절대적 권력을 차지한 뒤였습니다. 지식인들은 이상을 현실로 바꾸려다 파멸한 뒤에야 진실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진실을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 권력자가 된 마술사들은 지식인들을 감옥에 가둘 것입니다. 역사적인 진보는 소걸음처럼 느리게 움직입니다.
너무 느려서 사람이 저지르는 잘못과 모순 해결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산물을 고르게 나누는 것은 옳은 일임에도 해결하지 못했으며, 마찬가지로 슬픔과 기쁨에 공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생산물의 분배나 감정의 공유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일들에 비하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사람이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그 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즉시 삶의 의지를 잃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해 나가야 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명주는 마지막 삶의 의지, 다른 일에 눈을 돌릴 의지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빨리 늙는 운명을 가진 사람도 있는 법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몸, 마음, 속할 곳이 다릅니다. 속해야 할 곳을 잃어버린 명주는 기존에 있었던 곳을 잊기로 하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이념에 물든 적이 없는 나라를 향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념과 무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념으로 인해 참혹한 일들을 겪어 지친 이를 몸을 쉬기 위해서, 그래서 명주는 중립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것으로 끝이지만 앞으로 돌아가서 PPT 자료 본문 4의 학습 포인트 중 그들이 누구인지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념이라는 약을 팔아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의 권력자들입니다. 명주는 남북 모두의 환멸을 느꼈으며, 북한은 사회주의를 팔아 권력을 얻으려는 자들이, 남한은 민주주의를 팔아 권력을 얻으려는 자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보았습니다. 뒷부분 줄거리입니다. 명주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타고르호를 타고 인도로 떠납니다. 석방 포로들과 갈등하며 정신적 공황을 겪는 명준의 뒤를 갈매기 2마리가 뒤쫓습니다. 처음에는 감시자로 여긴 갈매기 2마리에서 은혜와 딸의 모습을 발견한 명주는 결국 죽음을 선택합니다. 갈매기로 나타난 두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본다면 명주는 이념에서 찾지 못한 인간의 구원을 사랑에서 찾으려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글의 주제 중 하나를 사랑과 구원의 문제로 제시한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 이상의 개작이 이루어진 작품이며 장편소설 중 몇 장만 줄거리와 함께 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질문은 학교에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황금두루미였습니다.